자, 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닭까나이트 시간 피겨샵 도둑놈 썰 풀어볼까 합니다. 진상 고객편을 재밌게 봐주셔서 기획한 두 번째 시리즈고요. 무슨 피겨샵에 도둑놈들이 있냐 그러실 건데 생각외로 도둑들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일부분이겠지만 이 도둑들이 개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뚜렷했어요. 보통 실시간으로 검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팔지도 않았는데 없어져 있으면 CCTV를 돌려서 확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딱 잡혀요. 그리고 얘가 다시 가게에 오지 않으면은 영원히 안 잡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용의자는 현장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나는 이 말을 안 믿었거든? 근데 오늘 도둑들 뿐만 아니라 샵에서 목격한 거의 대부분의 도둑들이 꼭 재방문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겠어? 똥 치러 온 거야. 안 들킨 줄 알고. 그렇지만 제가 일했던 그 국전이라는 건물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가게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를 포함해서 건물 자체에서도 사방에서 카메라가 촬영 중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건물 전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잡혀요. 그러니까 동선을 안 들키려면 옥상에 가서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레펠로 옥상에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 신상을 전부 다 공개를 해버리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혹시나 그분들이 또 그런 짓을 하려면 반성 좀 하시라고 영구 박제시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이분들 얼굴은 아직도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도둑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케이스 3가지만 딱 골라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담한 리셀러형. 보통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는 토요일입니다. 손님이 제일 많기 때문에 카운터에서 응대에 집중하다 보면 매장 전체를 둘러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역시 재고가 있던 자리에 팔지도 않은 물건이 없어진 걸 캐치를 했어요. CCTV를 돌려봤죠. 그리고 추적을 한 끝에 대단히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은 그 건물이 있잖아요. 대단히 덥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겨울에는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주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춥지가 않거든요. 아마도 겨울에 제가 매장 볼 때 오신 분들은 제가 1년 내내 반팔만 입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시던데 이건 건물의 특성이 어떤지 잘 알아서 나름 노하우가 생긴 거거든요. 손님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도들 벗어서 들고 다니시는 편이에요, 겨울엔. 그리고 이건 범행 수법이라서 말하지 말까 했는데 이 점을 악용을 해서 벗고 다니는 위도대다가 피겨를 슬쩍 집어넣고 빤스런 하는 거죠. 대단히 치졸한 범행 수법인데요. 이 친구도 그렇게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동선을 확인을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일하는 샵이 A샵이라고 칠게요. A샵을 나와서 복도를 쭉 따라간 다음에 우회전을 하면 B라는 샵이 나옵니다. 이 B샵에다가 훔친 물건을 되판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B샵과 공조 수사를 했는데 이제 고객이 물건을 샵에다가 팔고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샵들은 개인정보 연락처나 이름 등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마침 B샵도 그런 조치를 해놔서 도둑놈이 당당하게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해 놓고 가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 검거 완료. 두 번째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얼마 안 되었을 때 방문을 했던 고객이에요. 진상 고객설 한번 풀었었잖아요. 제가 상대했던 진상 고객 중에 제일 짜증났던 사람인데 내가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인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얼마치를 샀는데 등등. 거기다 어떤 말투냐면 단순히 싸가지가 없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되게 띠꺼운 말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물건을 팔고 매출을 올려도 기분이 더러워요. 저는 그때 일하던 초창기라서 진상에 관한 내성이나 대응 방식에 있어서 좀 미숙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게에 오면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옆 가게에서 깎아달라고 진상 피우고 실랑이 부리고 소란 피우는 소리가 복도에 전부 울려 퍼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전 공식 진상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항상 양손에다가 커다란
검정 봉지 2개를 들고 다니고요. 그러던 2018년 12월에 어느 날 저랑 동갑내기인 제트샵 사장님께서 도둑을 한 명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샵 사장님들한테도 혹시 피해받은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할 겸 이 도둑을 붙잡고 신문을 하고 계시더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개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그 새끼예요. 진짜 살면서 느껴봤던 사이다 중에 역대급 순위에 들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식은 진상을 떠나서 이 가게에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 띠꺼운 말투는 어디 가고 죄인 모드가 돼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그 희열은요 엄청났어요. 놀라운 건 이 도둑놈이 물건을 훔친 수량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국전에 거의 모든 샵에 있는 물건들을 훔쳤고요. 주력은 거의 원피스. 훔친 물건의 가격적 가치가 거의 50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퇴사할 때쯤 돼서 이 도둑놈이 다시 국전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또 지금도 뭔가 훔칠까 걱정이 돼요. 아시잖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자, 마지막이 제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한 도둑들 중에서 이 도둑이 제일 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좀 있고 엄청 젠틀한 성향의 한 손님이 와서 장식장 안에 디스플레이된 물건을 사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어요. 방금 말했던 진상이랑은 정반대인 완전 매너형의 고객이라서 모든 판매직들이 그러겠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손님이 젠틀하게 대하면 점원들도 대부분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 손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문의하신 진열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팔아야 하는 거긴 한데 장식장 문 열고 잠그고 상태 보여주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살짝 귀찮은 업무예요. 이걸 보여주고 사가면 다행인데 안 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뭐 그래도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손님이 워낙에 젠틀하니까 그 귀찮음을 감수할 수 있을 수준이었거든. 제품을 꺼내고 이제 뽁뽁이가 없어서 포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제가 포장 패킹하는 동안 국전 한 바퀴 돌고 계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또 연락처를 주시더라고. 한 바퀴 돌고 오셨는데 진열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 더 있으시다고 또 사시겠대. 뽁뽁이가 마침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빌려오려고 여기 잠깐 계시라고 했지. 뽁뽁이를 빌려와서 포장을 하고 결제까지 하고 나니까 퇴근 시간인 8시가 됐어요. 제가 그날 정산이 좀 늦는 바람에 퇴근 시간이 지나고도 엑셀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땡땡땡 샵이죠? 네,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거기서 제가 물건을 샀는데 아주 나쁜 일을 했습니다.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싶었지. 어떤 나쁜 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훔친 물건을 뒤늦게라도 결제를 하고 싶은데 건물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젠틀하다고 생각했던 손님이 도둑질을 하고 자백을 하신 거야. 뒤늦게 잘못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신 거지. 정산하느라 정신없는 상태였지만 훔쳐갔다는 물건의 위치를 파악해보니까 정말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잘못을 했지만 빠른 잘못의 인정은 남자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초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오늘 여기까지 도둑놈 썰 풀어봤는데요.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돈이나 물질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앞에 도둑들 이야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더 무서운 건 내부에 있는, 집안에 있는 도둑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대충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댄스팀 하면서 진짜 많이 봐왔던 일이에요. 공금횡령으로 아작나는 팀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해는 좀 되는 게 제가 이끄는 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쪽수가 10명이었거든요. 만약에 그 숫자가 공연 한 번 하고 10만원을 받으면 만원씩 나눠 가져야 하는 거예요. 50만원이라도 5만원 밖에 되지 않거든. 이렇게 페이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공동의 돈이 개인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물질이든 공동의 물질이든 자신의 것이 아니면 그 앞에서는 투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부당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려는 경험이 있어요. 10살 때였는데 이모부가 한 분 계셨어. 사무실에 놀러 가면 짜장면을 항상 그것도 곱빼기로 시켜주시는 이모부였어.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이 어른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이 점을 악용하려고 했죠. 준비물 사야 하는데 지금 엄마가 집에 안 계셔서 돈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서 속된 말로 삥땅을 치려고 했죠. 그런데 거짓말이란 게 바로 걸렸어. 근데 그때 이야기하셨던 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까까야, 남자는 원하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는 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 한마디를 강하게 하시고 더 이상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거짓말로 타간 돈은 그냥 저한테 주셨어요. 마치 성당에서 은초대를 훔쳤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던 미리엘 신부님을 보는 장발장 같은 마음이었지. 그 말씀을 해주셨던 이모부는 지금 백혈병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가 어릴 때 심어주셨던 돈 앞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돈이든 물건이든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떳떳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세상이 점점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떳떳하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도둑질만 안 할 뿐이지 요행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 근래 말이 많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게임업계 쪽 이야기도 그렇고 참 어렵군요. 오늘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또 만나요. 까바!